안녕하세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전에는 말 그대로 일에 미쳐 살다가 남편이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네요.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남편하고 사는 동안 매일같이 웃으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다른 부부들처럼 부부싸움도 했고, 이게 또 연애 때나 신혼 때랑은 다르게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서로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날선 표정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혼만큼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투고 싸우더라도 원초적인 이유는 남편이나 저나 같이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고쳐먹으면 뭐하나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돈에 있어서는 개념이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정말이지 처음부터 제가 막말로 생난리라도 쳤으면 지금은 좀 달랐을까요? 남편과는 20대의 끝자락에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옆구리 시리다는 겨울에 만나서 약 1년간 즐겁게 연애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는데 저도 그때는 눈에 뵈는 거 없이 남편이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답니다. 당시 남편은 인쇄소를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도 200남짓에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비전이랄 게 없었네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을 때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결혼을 시켜달라고 졸랐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사람이 성실하긴 했거든요. 오죽하면 인쇄소 사장님까지 나서서 남편만큼 착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자기가 보장하겠다고 나서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허락받고 남편하고 식을 올렸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해주신 돈이라며 들고 온 4천만 원이 실은 시부모님께 빌린 돈이었다는 걸요. 은행이자보다는 싸게 받겠다 하시면서 빌려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러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냐고 좀 투덜댔는데 그런 제 반응에 남편이 자존심이라도 상했던 건지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 자기가 벌어서 갚을 거니 자기가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라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나랑 사는 동안 먹고 쓰는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니까 그건 또 얼렁뚱땅. 그래도 솔직히 식 올리자마자 이혼한다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시댁에서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대출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자고 그렇게 나름대로 스스로 위로했지요. 친정부모님은 이런 속사정은 모르고 결혼자금으로 1억이나 보태주셨는데 솔직히 결혼 초에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몰랐어요. 시댁이야 형편이 우리 집만큼 넉넉지 않아서 그렇지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만 봐도 집을 받았느니 차를 받았느니 해대니까 저도 그냥 제가 평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다달이 150씩 갚아보니까 친정부모님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신 건지 점차 뼈저리게 알게 되었네요. 그래도 남편이랑 그럭저럭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자기 쉬는 날 친정아버지 사무실로 찾아가서 장인어른한테 점심 얻어먹으러 왔다는 너스레도 떨고 또 저희 남편은 운동이라면 질색팔색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산에 다니시는 걸 무척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요일 아침마다 꾸역꾸역 따라가대요. 그러니 솔직히 미운 구석이 많긴 했어도 또 한편으론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다 재작년 가을쯤인가 남편이 일하던 인쇄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이라곤 인쇄소에서 배운 게 전부였다 보니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른 집 가장들처럼 대리라던가 배달이라던가 소위 진입장벽이 낮은 일부터 손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대리고 배달이고 요새 속된 말로 돈을 뭐 날로 버는 일이 있기나 한가요? 인쇄소는 그나마 고정된 거래처도 있고 하니까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던 건데 그것도 사장이 몸져 누워버리니 직원 보고 주문 넣어주는 거래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일저일 부딪히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뭐랄까 자포자기한 듯한 눈치였달까요. 솔직히 남편 기죽을까봐 제가 터놓고 말은 못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애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돈 들어가는 일은 지금의 곱절에 곱절로 늘어날 게 뻔한데. 그리고 결국 이 상황을 눈치채신 친정아버지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남편더러 당신을 쫓아다니며 일을 한번 배워보겠느냐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20년 넘게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버지 사무실에서 도배며 뭐며 자빌부터 배우다가 지금은 주로 사무실에서 손님들 의뢰받고 견적 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께서는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사무실이니 이참에 사위인 제 남편도 배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도 흔쾌히 좋다 하며 바로 이튿날부터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몇 주 동안 처져 있던 남편의 모습을 보다가 모처럼 의욕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특유의 성실성과 착실함으로 친정아버지가 알려주는 크고 작은 기술부터 노하우라고 해야 할지 모든 걸 하나씩 차근차근히 배워갔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도 같이 사는 동안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었지만 집이 아닌 사무실에서 남편을 지켜본 결과 남편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막말로 자기가 맡은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되지. 잘났다고 다른 기술자분들이 해놓은 일을 굳이 들여다보고는 아는 척을 해대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뚤어지지 않냐? 이렇게 하면 단선될 것 같다. 처음에는 같이 일하는 기술자분들 모두 그런 남편의 모습을 귀엽게 봐주셨어요. 좀 배웠다고 까부는 것 좀 보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니까 솔직히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룻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기어오르는 꼴이었으니 결국 기존에 일하시던 기술자분들이 같이 일을 한 해 못 한 해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경력이 1, 2년도 아니고 중에는 저희 아버지보다도 오래 하신 분도 계셨으니 한마디로 남편이 미움을 사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지요. 제가 중재를 하는 것도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불러 호되게 한 말씀 하신 눈치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저더러 서운해하지 말라며 귀뜸해 주시기를 사업이라는 게 나 하나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기분도 헤아려주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존중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야 모든 게 제대로 굴러가는 법이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인 이야기인데 남편도 사회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기분이 좋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이고 어쨌든 자기가 배우는 입장에서 와이프로서 이렇게 말하면 냉정하다 하시겠지만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별 수 있나요? 친정아버지와의 독대 이후로 남편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행동도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앞에선 그래놓고 뒤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던 시기였어요. 시부모님이 살던 집을 팔아서 더 큰 평수의 전세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두 분이 사시는데 굳이 자가를 정리하고 전세로 그것도 큰 평수로 뭐하러 이사를 하시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가 보태드릴 것도 아니니 별말은 안 하고 그러시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평수가 자그만치 50평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울도 아니고 40년 된 아파트라서 전세가가 낮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좀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었지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었다면서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마침 당신 아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니 너무 잘 되었다면서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님 아버님의 사돈인 저희 아버지가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어머님 아들은 그저 배우며 월급까지 받아가는 중이라고 정정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또한 굳이 말은 하지 않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얼결에 시부모님이 이사하실 집 견적을 내드리게 되었는데 평수가 평수다 보니 아무리 싸게 먹여도 4천은 거뜬히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천이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너무 비싸다며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를 상대로 장사를 하려드냐고요. 막말로 제가 어머님 떨어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다 의뢰를 하시라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놓곤 남겨먹네 어쩌네 말씀을 하시니 어이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그러면 다른 곳들도 가보시고 견적도 내보시라 했어요. 직접 비교해보시고 그래도 굳이 저희한테 하셔야겠으면 그때 얘기해달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성격이 특이하신 건지 죽어도 다른 데에다 견적은 안 내보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신우한테도 전화를 해서는 어머님 댁 리모델링 좀 다른 곳에다 물어보라고 나는 나대로 부담스러워 죽겠다는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신우도 똑같더군요. 가족이 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다 하겠냐며. 그리고 결론은 깎아달라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반값에 해달라나요. 막말로 반값으로 후려쳐버리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안 된다 저도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까지 나서서 한다는 말이 그럼 자기가 월급을 안 받겠대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이달 월급을 안 받으면 우리 생활비는 뭐로 하냐 하니까. 그러면 자기더러 어쩌라는 거냐면서 오히려 급기야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집이고 사무실이고 가릴 것 없이 이 일로 계속 부딪히다 보니 결국 친정아버지도 그렇고 기술자분들도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지요. 그래서 결국 친정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이사하실 집을 방문하시고는 어차피 전세인데 못하러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오래된 집을 고치려고 하시냐며 일단 도배랑 장판만 해보시라고 설득을 하셨어요. 도배랑 장판만 하고 정 모하면 샤시 정도만 교체하시라고 그것만으로도 보기에는 훨씬 깔끔해 보일 거라면서요. 그리고 돈은 정말 들어가는 원가만 딱 받겠다 하셨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더는 억지를 쓰지 못하신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을 통해서 어머님이 보내오신 돈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안내한 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내신 견적이 1,000만 원이었다면 500만 원만 보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아들을 보내랍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돈을 받겠냐면서요. 아주 결혼할 때부터 뭐든지 계산만 했다 하면 당신들 입맛대로. 저번에 남편이 자기가 월급을 받네 안 받네 헛소리를 하더니 다 어머님하고 얘기한 바가 있구나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고 동시에 친정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친정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곤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시더니 그냥 이번엔 그렇게 하고 저더러 다음부턴 시댁하고 이런 한 푼 엮이지 말라 하시대요. 그래서 그 돈 받고 남편 혼자 보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입이 대빨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친정아버지가 사돈 양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이달 월급은 못 준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이 혼자 가서 일을 아주 개떡으로 해놓고 왔더라고요. 샤시도 엉망으로 설치하고 도배는 다 뜨고 장판은 울고 어찌나 어머님이 화를 내시던지 불이 나게 찾아가서 저도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 한마디로 맙소사대요. 어머님은 집안꼴을 이래놓으면 어떡하냐면서 저희 친정아버지더러 물어내라고 억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동안 참아오신 것도 있고 하여 화가 많이 나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환불은 무슨 환불이냐. 사부인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줬는데 따질 거면 아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라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이제 어머님은 저희 친정아버지더러 앞길 창창한 당신 아들 데려다가 일도 하나 제대로 안 가르쳤다고 막말을 하시더군요. 폐인될 뻔한 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준 저희 아버지한테 말이에요. 저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더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받아쳤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니 저더러 끼지 말라셨지만 말도 안 되는 어머님 억지를 상대하는 건 저 하나면 족하지 친정아버지까지 당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은 저와 남편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옹호하기에 급급했을 뿐 저희 아버지한테 말이라도 죄송하단 소리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급기야 이럴 거면 이혼하네만의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오래전부터 애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참고 지내는 걸 눈치챘을 테니 제가 이혼하잔 소리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그러라고 저도 맞불을 놨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죽어도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막말로 번듯한 친정 있고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애 하나 키우면서 못 살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요. 남편이 저랑 이혼한 이후로도 밖에서는 마치 자기가 저희 아버지랑 일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전문 인테리어 업자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 회사 이름을 팔면서 말이에요. 이혼까지 한마당에 그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막말로 일이나 잘했으면 모르지만 일도 개판을 쳐놓은 건지 아무 상관도 없는 저희 아버지 사무실까지 쫓아오는 사람들도 여럿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도용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애를 보고 있으면 엄마니까 당연히 미안해요. 가끔은 내가 중간에서 뭔가 놓친 게 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 아닌 후회도 되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참고 살았다면 결국 제가 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싶은걸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빠져나간 이후로 다시 아버지 사무실에는 생기가 돈다고 해야 할지. 같이 일하던 분들 모두 손발이 잘 맞으니 업무도 잘 돌아가고 덕분에 손님도 늘어나더라니까요. 인생은 새옹지마라더니 막상 이혼하기로 한 이후로 솔직히 어디다 말은 못했지만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잘 지내는 제 자신을 보면 놀랍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편과 남은 문제 하루빨리 해결하고 지금보다 더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에요.